안녕하십니까. 국회 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과장입니다. 국방위원회 소관 결산분석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위 소관 결산분석과 관련하여서는 국방부 7개 주제, 방위사업청 5개 주제, 병무청 1개 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청의 경우에는 외부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시하지 않고 알파벳으로 대체하여서 사업명을 표기하였다는 것을 미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 분야 중장기 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국방 분야 중장기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병역 자원 감소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석하였습니다. 상비 병력이란 국군이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되는 병력의 규모로서 상비 병력 규모는 병력 운영, 전력 유지, 방위력 개선 등 국방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전적인 전제이자 주요 변수입니다. 현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비 병력의 규모는 50만 명이나 2023년도 말 기준 운영 병력은 47.7만 명으로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 자원의 감소에 따라 운영 병력의 규모는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비병력 규모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비병력 규모 변화에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방 분야 재원 배분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상비병력 규모에 대한 신속한 결정과 법령상의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현역병 입영률 저하 문제입니다. 병 인건비 사업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병의 봉급 등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인데 2023년도 예산 중 1,21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병 인건비의 불용은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입영 계획 인원 대비 실제 입영 인원이 적어서 각 군의 현역병 충원이 계획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영률 저하에는 병 봉급 등의 상승에 따른 지연 입대와 병역 자원 자체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방부 차원에서는 입영률 저하의 정확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인건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장교 및 부사관 획 등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장교 및 부사관은 현역병과 함께 국군 병력을 구성하며 장기간 군에 복무한다는 점에서 국방 인력 운영과 전투력 보존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최근 초급 간부 등 장교 및 부사관의 획득과 그에 기반한 국방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급 간부의 경우 슬라이드의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군 학사장교와 부사관 모두에서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교 및 부사관 획득의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은 직업으로서 군인에 대한 선호도 하락과 병 봉급 인상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및 현역병 입대 선호 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나감으로써 우리나라 국방의 전투력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장교 및 부사관들에 대한 충원이 저하되지 않도록 어떤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병무청과 국방부와 관련된 부분을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현역병과 여러 가지 국방을 구성하는 병력들의 어떤 충원과 관련된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국방 자원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등에 대한 부분을 병무청 파트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현역병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20대 남성 인구는 2024년도 25만 명에서 2040년 1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2035년 이후에는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 구조를 반영한 적정 수준의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역 자원 확충 제도에 대한 어떤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023년도 기준으로 현역병 판정 비율이 83.7%로 나오는데 2014년 이전에는 90%가 되었다가 입영 적체기에는 82%로 감소하였고 이후 약 8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연구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현역 판정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병력이 약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구 구조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장의 지휘 부담 등에 대한 고려를 같이 포함해서 병역 판정 기준 조정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지금부터라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장기 대기 사유 전시 근로역 처분을 받는 인원이 2019년 이후 매년 10,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충력 처분을 받은 공급 인원이 배정된 수요 인원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병역 판정 기준 조정에 따른 보충력 처분 인원 감소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인원 적체가 일부 해소될 여지가 앞으로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보충력으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소대기를 하면서 보충력 처분을 받은 인원들이 미래 설계에 대한 예측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고민이 필요하고, 사실상 보충력으로서 어떤 병역에 봉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음으로써 병역에서 면제되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병역 판정 기준 조정 가능성 검토와 연계해서 소집 대기 인원의 감축을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3년도 산업지원 인력의 배정 인원은 6,500명이었으나 편입 인원은 5,420명으로 편입 인원이 배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지원 인력의 편입 인원 규모도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병 봉급 인상 등에 따른 어떤 상대적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산업 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배정 인원과 편입 인원의 지속적인 감소를 고려해서 산업 지원 분야 병역 제도의 적정 규모를 검토해서 이 부분도 병역 자원의 미래 확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장비 획득 단위 사업은 기동, 화력, 항공, 함정 정비 등 군수품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군수품 중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된 예산은 방사청 소관으로 되어 있고, 무기체계 외에 장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의 획득을 위한 예산은 국방부 소관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장비 획득 단위 사업의 2023년도 예산 집행률은 83.8%로 2월 및 불용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장비 획득 단위 사업의 집행 부진은 크게 행정 절차 이행과 유치할 등에 따른 계약 체결 지연, 다음으로 편성 단가 및 집행 단가 간 불일치, 다음으로 업체 측 생산 지연 및 납품 포기, 마지막으로 장기 계속 계약 집행 잔액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며 각각의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슬라이드 표에서는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집행 부진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충분히 방위사업청에서 사업을 집행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예측하거나 좀 더 이러한 오차나 2월의 불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사업입니다. 병 내일 준비 지원 사업은 현역병들이 가입하는 내일 준비 적금과 연계하여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국방부는 현역병 등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기본금리에 추가해서 은행 측이 제공하는 기본금리의 1%포인트 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고, 전역할 때 적금을 만기 해지하면 적금 총액에 매칭하여 정부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업의 경우에는 2023년도 사업 예상 중 1,577억 2,100만 원이 불용되어 불용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예산 불용이 나타난 것은 국방부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위해 재정 소요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실제 적금 가입률 및 가입 금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지급 조건 미충족자의 존재와 전역 시점 및 해지 시점 간의 차이에 따른 집행 제한의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향후 내일 준비 적금에 대한 예산 편성 시 정부 재정지원금 소요 추계의 정확성을 보다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병영생활관 관련 사업입니다. 병영생활관 사업은 노후하고 협소한 병영생활관을 신축, 개수하여 병사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슬라이드의 표를 보시면 최근 3년간의 어떤 집행률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률이 2021년도 74.4%, 2022년도 75.5%, 2023년도 65.3%에 불과하여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사업의 집행 부진이 발생한 것은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 또 기재부의 총사업 조정협의, 설계 공사 지연, 사업계획 변경, 관련 행정 절차 이행 지연 등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방부 차원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병영생활관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3년도의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시설 기준을 변경한 후에 이미 진행 중인 병영생활 사업에 대해서 성경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등의 과정에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이나 어떤 규정의 개정 시에 기존 사업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국군의 날 행사 규모 관련된 분석입니다. 국방부의 국방행사 지원 사업은 국방부 본부 및 각군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사업의 2023년도 예산에는 국군의 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8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국군의 날 행사 예산인 80억 원을 초과하여 전용 등을 통해서 2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낭비에 우려가 있는 행사 관련 예산 등을 국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증액하여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향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슬라이드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국군의 날 행사는 당초 5년 주기로 대규모로 개최하였는데, 국방부는 2022년과 2023년, 2024년 모두에 걸쳐서 대규모 행사를 계획하는 등 대규모 행사의 개최 빈도를 증가시키고 있어서 이러한 대규모 행사의 반복적인 개최에 대해서 그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전용을 통한 착수금 초과 지급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방사청 소관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청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그 무기 체계의 명칭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의 공개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사업명 등을 알파벳 등으로 비식별 처리하여 설명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동화력 프로그램의 A 사업은 기동화력 무기 체계 A를 양산하고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A 사업의 2023년도 예산 현액은 1,162억 9,700만 원으로, 이는 무기체계의 양산을 위한 예산과 패키지 시설 공사 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그런데 동사업의 2023년도 패키지 시설 공사 관련 예산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하여서 예산액 498억 원 중 163억 원만 집행되어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은 시설 공사 지연에 따라서 발생한 여유 재원을 전용 등을 통해서 무기체계 A의 3차 양산계약 착수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슬라이드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3차 양산계약 착수금의 경우에는 당초 본 예산에는 10억 원만 편성되어 있으나 방사청은 전용 등을 통해서 38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수금의 초과 지급은 보다 빠르게 전력화를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연말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는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취지와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방사청은 이러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패키지 시설 공사와 무기체계 양산 사업의 어떤 시점 간 일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항공기 사업 프로그램의 B 사업은 무기체계 B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으로, 동사업의 2023년도 예산 현액은 883억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동사업의 패키지 시설 사업 예산 중 설계비는 B 사업에, 공사비 등은 양산 사업인 C 사업에 분리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총사업비 관리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제도의 운영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C 사업의 사업 타당성 조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B 사업에 편성된 설계비의 집행 부진이 나타난 등 예산의 분리 편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패키지 시설 사업 관련 예산의 분리 편성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패키지 시설 사업의 사업 기간이 무기 체계의 양산 기간보다 길어서 양산 사업의 패키지 시설 사업 예산을 모두 편성할 경우에는 무기 체계가 실제로 전력화되는 시점까지 이 패키지 시설 사업이 완성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사청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지, 패키지 시설 사업을 양산 사업의 어떤 본격적인 착수 이전에 패키지 시설 사업은 먼저 선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함정과 탑재 장비의 전력화 시기 불일치에 따른 문제입니다. 함정 사업 프로그램의 D 사업은 무기체계 D를 양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사업의 2023년도 본예산 중 2억 8,900만 원만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고, 편성된 예산 대부분은 다른 사업에 이전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집행 부진이 발생한 것은 함정 D의 건조계획 수립 과정에서
탑재 장비와의 전력화 시기 불일치 문제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함정과 탑재 장비의 전력화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방사청과 해군 등의 조정 및 협의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오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 집행도 저조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사청은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타당성 조사 등 사업 준비 과정에서 주장비를 포함해서 탑재 장비의 전력화 시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전력화 시기가 일부 장비의 어떤 지연으로 해서 전체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역 변경을 통한 신규 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입니다. 지휘정찰 프로그램의 G사업은 신속한 획득이 필요한 지휘정찰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사업의 2023년도 결산을 살펴보면 방위사업청은 내역 변경을 통해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 내역 사업 E사업과 F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방사청은 이에 대하여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무기체계 신속한 도입을 위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입장이나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 사업을 내역 변경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F사업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검토 부족으로 사업이 진행 과정에서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무기체계 신속 획득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사전 검토를 이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연구 역량을 고려한 지원체계 개선 필요입니다. 방위사업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H사업은 국방 첨단 전력 산업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동사업의 2023년도 예산 현액을 사업 시행 주체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전액 교부하였으나 교부된 310억 원 중 193억 원만 실집행되어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실집행 부진이 발생한 것은 동사업의 핵심 지원 항목인 연구개발 과제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경험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 과제 신청 및 선정이 계획 대비 미달하였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의 경우 방사청은 40개의 과제를 선정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신청 과제는 23개, 선정 과제는 1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방사청은 동사업의 추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제 발굴, 제안서 작성 등과 관련된 지원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 수요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